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명호부대 파병 초기인 1966년 전반기 고보이평야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전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고보이평야 전투의 마무리로 부상병 송신남 선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단, 즉 명호부대는 1965년 10월 말 베트남 중부 꾸이년에 상륙하면서부터 미군으로부터 작전 지역을 인수하여 지역 평정 작전에 나섰습니다. 그때 고보이평야 지역의 베트공은 마을을 요새진지로 만들어서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따라서 명호부대 파병 초기 격렬한 전투 대부분이 고보이평야 마을 주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때의 전투가 1966년 1월 장정환, 김근호 영웅편에서 소개된 비호 6호 작전과 1966년 3월 박동원, 정정능, 김무석, 김광마, 김영삼 영웅편에서 소개된 맹호 5호 작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소개드린 1966년 4월 김창진 영웅의 번개작전 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송신남 상병은 제1년대 제5중대의 무전병이었습니다. 그는 박동원 중대장을 근접 수행하면서 1966년 1월 비호 6호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어 사단급 규모의 맹호 5호 작전을 앞둔 1966년 2월 말 제5중대는 작전지역 수색정찰과 소규모 매복작전을 계속하면서 베트공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수색정찰 중 전투원을 지휘하는 중대장, 소대장 주변에는 무전기의 안테나가 있고 그 안테나를 노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휘자와 함께 무전병은 베트공의 표적 이력이 일수입니다. 운명의 날이었던 1966년 2월 28일, 그날도 송신남 상병은 중대장 박동원 대위와 함께 작전 지역을 정찰하고 있었는데 중대장은 전투 의지가 충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적의 저격 위협을 무릅쓰고 전면에 나서 작전에 임했습니다. 당연히 무전병의 안테나도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무전병 송신남 상병은 베트공의 저격으로 인한 관통상을 입고 106 후송병을 거쳐 필리핀 수백만의 미군 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7번 경추 손상으로 평생을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송신남 상병이 저격을 당했던 그날도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만큼 부상자는 전사자에 비해 목숨을 건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분이었고 전쟁사의 통계조차도 전사자에 비해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전쟁 부상자는 후일 완치되었다 하더라도 격렬한 전장과 피해의식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으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남은 인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장애자에게 가한 고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송신남 상병의 전공을 기려 인원 무공훈장을 수여했지만 평생 척추 손상이라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송신남 상병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보훈병원에서 피나는 재활을 훈련을 거듭하면서 그곳에 있던 탁구장에서 그동안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찾게 되었습니다.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탁구를 시작한 그는 탁구 선수에 도전하여 입문 2년 만에 각종 국내외 대회를 석권하며 장애인 탁구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후 장애인 탁구 대한민국 국가 대표 선수로 1972년 하이델베르크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 출전해 단식과 복식 경기에서 우승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어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장애인이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2관왕 달성이라는 위협을 이루가면서 1970년대 할 수 있다는 의욕에 불타있던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이후 론볼 선수로 전향한 그는 국가 대표 선수와 감독을 병행하는 등 론볼 보급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선구자로 국위를 선양한 송신남 감독은 최근에도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국립체육박물관 구술사 체록 영상자료, 국방TV 보도자료, 체육역사 전문가 박주호 유튜브 영상자료 등을 인용하였습니다. 최근 송신남 감독은 보훈병원에서 주기적인 진료와 함께 참전용사들과 교류하고 있는데 저는 월남전과 한국이라는 홈페이지와 최진사라는 유튜버로 활약하고 계시는 참전용사님을 통해 송신남 감독님께 인터뷰를 요청드렸는데 과거 악몽을
다시 상기하는 것을 원치 않다며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참전용사 중 격렬한 전투를 경험하신 분들 중에서는 50년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전쟁 당시의 악몽을 경험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신남 감독이 50년 전에 수행한 베트남 고보이 평야 지역 전투는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의 위상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고보이 평야 전투 이후 베트콩은 전략을 변경합니다. 마을 주변에 요새를 구축하고 저항하던 것을 리엠노이 전투, 띵빈 전투 등으로 그들의 요새가 한국군에 의해 일망타진되자 마을을 떠나 산악 정글로 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1966년 후반기 이후 전투 양상은 대부분 산악 정글 전투로 바뀝니다. 맹호부대가 치렀던 맹호 5호 작전 등 초기 전투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군 전투부대의 베트남 파병 초기 고보이 평야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전역한 후 장애인 탁구 선수로 활약하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 2관왕 달성이라는 쾌거를 수립한 송신남 선수 감독의 활약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송신남 감독은 국방TV와 인터뷰에서 만약에 국가 위기상으로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적을 무찌르겠다는 의지를 필요했습니다. 송신남 참전용사의 애국심과 그간의 활약에 경의를 표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군 구사단, 즉 백마부대 파병과 참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